안녕하십니까? 연구자 김하신입니다. 저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구 논문 제목은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기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성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서 수원에서 심리상담 일을 하고 있으며 부부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심리상담사로서 그리고 부부상담사로서 마음의 치유 그리고 관계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다양한 내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내담자분들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정서적 혼란 및 아픔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찾아올 때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또한 여러 상담 이론을 도구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서울불교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MBSR을 알게 되었고 명상 공부 및 명상 수련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명상 관련 수업, 명상학회에서의 수련, 스님이 인도하시는 명상 수련, 무건 수행 등을 수년간 거치면서 명상을 조금씩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 명상을 하면서 마음챙김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관찰자로서 생각이나 정서에 동요되지 않도록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상 공부 및 수련을 바탕으로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후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에 마음챙김을 연구 주제로 떠올렸습니다. 준비를 위해 학술 논문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마음챙김이 심리학에서도 치유적인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마음챙김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 멘탈리제이션, 즉 정신화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비명상도 정서 및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비명상을 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포용하고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챙김과 자비를 부부 상담을 하는 심리상담사로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넣어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챙김과 자비가 개인 및 부부관계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실험 연구를 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집단을 모집하여 실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명상의 과학화, 숭산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의 대중화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저의 실험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은 서양에서 종교를 넘어 과학화하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이 널리 퍼진 것이죠. 마음챙김 명상이 오늘날 널리 퍼지게 된 배경에는 존 카바진의 MBSR, 즉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덕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카바진이 근무했던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센터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들을 카바진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보냈고 환자들은 마음챙김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 완화에 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카바진의 마음챙김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곧 다른 의료센터에서도 도입하게 되며 미국에서 수백 개의 병원 그리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병원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챙김 명상은 여러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로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쯤에는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이나 웰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기 시작했고, 이에 편승하여 마음챙김의 웰빙 효과에 대하여서도 알아보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상의 효과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존 카바지는 한국의 숭산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숭산 스님은 선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 갔고, 당시 대학원생이던 카바지는 숭산 스님을 1974년에 만났다고 합니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은 선문답이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 마음의 습관을 깨고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숭산 스님의 가르침은 12세기 고려 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진울 국사는 수행 방법으로 정의 쌍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선정, 즉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과 지혜, 즉 경전과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의미로 실천에 중점을 둔 수행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카바진의 프로그램과 연구자들로 인한 명상의 과학화로 인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챙김 명상은 미국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비 명상도 널리 퍼졌는데, 예를 들면 폴 길벗의 CFT, 자비 중심 치료에서는 마음속 수치심이나 자기 비난 등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과 자비는 불교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챙김은 심리학 안으로 들어와 긍정심리학의 한 부류로 인정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심리상담사들도 상담의 기법뿐만 아니라 상담사 자신의 웰빙을 위하여서도 명상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과 명상은 불교적인 것을 넘어서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 명상은 종교를 넘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할 좋은 자질로서 배우고자 하는 대중적인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국내와 국외를 합쳐 10만 건이 훨씬 넘는 연구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마음챙김과 자비가 결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챙김 기제의 어떤 것이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선 알아보았고, 마음챙김이 안전, 애착과 같은 안정감, 긍정적 정서 등으로 인해 결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마음챙김과 자비가 결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 변연을 추렸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부부 상담 기법들을 함께 정리해 보면서 정서적 친밀감과 긍정 정서가 부부 관계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렴되었고, 이들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 연구를 고안했습니다. 연구 대상과 비교 집단의 구성입니다.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표 10을 보면 연구 대상의 특성과 통제 집단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변인으로는 성별, 정신과 치료, 이혼 위기, 직업, 종교 여부와 영성의 수준, 교육 등의 변인들이 있습니다. 각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30대, 40대, 50대의 기혼자를 연구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8주 동안 진행되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플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보면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첫 주 그리고 회기 목표가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심리교육과 실습 및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입니다. 심리교육으로는 마음 챙김과 애착에 대한 것입니다. 실습 및 활동으로는 마음 챙김 연습을 주로 하였습니다. 2주차로 몸을 느끼기입니다. 마음 챙김에 대한 것을 호흡 명상, 오감 명상, 바디 스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3주차로는 마음 만나기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알아보는 내적 경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교육이 있고 호흡 명상과 경험에 이름 붙이는 활동을 합니다. 4주차로는 마음 살피기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자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5주차로는 자비롭게 하기, 그리고 6주차로는 사랑 보내기입니다. 5주차와 6주차는 자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고 관계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편지를 쓴다든가 대화법을 연습한다든가 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7주차는 자기의 확장입니다. 자비 명상을 하면서 자신과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지인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지구에서 생명 있는 모든 유기체를 대상으로까지 자비를 보내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입니다. 8주차에는 그동안에 배운 것이나 도움이 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 챙김과 자비의 핵심에 대해서 복습하며 또 집단 구성원과 자비로운 편지를 나눕니다. 끝으로 소감 나누기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8주간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전, 사후 검사에서 그리고 종료 뒤 4주 뒤에 사전, 추후 검사에서 프로그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림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챙김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 비교입니다. 실선은 실험 집단이고 점선이 비교 집단, 송재 집단입니다. 처음 사전에서는 실험 집단의 점수가 낮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친 뒤의 점수를 보면 차이가 통제 집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사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자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입니다. 처음 시작은 실험 집단이 낮았지만 프로그램 후에는 비교 집단보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을 보면 결혼 만족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입니다. 사전 점수를 보면 비교 집단에 비해서 더 낮은 점수로 시작하였지만 프로그램을 마친 후를 보면 상당히 높이 거의 수직으로 점수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과 긍정 정서 경험을 보면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진행한 후 점수가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자기자비, 결혼 만족도의 사전, 사후, 추후의 점수를 확인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마음챙김과 자비를 기반으로 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자기자비, 결혼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 긍정 정서 향상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실험 연구에 이어 질적 연구와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포커싱 그룹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개인적으로나 부부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표 14를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 분석 결과 3가지의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이해, 관계 이해, 그리고 관계 증진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기 이해에는 3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한 자기 이해, 자기 상태 이해, 욕구에 대한 이해. 관계 이해에 있어서는 배우자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관계 향상에 대한 욕구 이해 3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관계 증진에서는 행동의 변화, 긍정적 소통, 정신적 친밀감의 3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 아래 하위 범주로는 모두 27개의 하위 범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한 자기 이해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커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관계 이해에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남편의 진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계 증진에서는 배우자와 생활 속에 자비를 실천하였고 긍정적 표현이 늘어나면서 신혼 때보다 더 친밀해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보았는데요. 양적 연구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마음 챙김을 통해 자각과 타일동일시가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각과 타일동일시는 자신의 반응 패턴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주로 판단하던 것에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였고 갈등 상황에 몰입되기보다는 자신의 반응 패턴을 자각하고 상대의 진정성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부부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개인 내적 변화와 개인 외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마음 챙김과 자기자비의 훈련은 내재적으로는 개인적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외재적으로는 관계적 성장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마음 챙김과 자기자비 기반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참여자 기혼자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서의 성장, 즉 자기 성장과 관계 성장, 양측에서의 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본 논문은 양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함께 하면서 양적, 질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기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